장정 40년간 북한을 지켜보는 미국 정부의 관리 생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을 목숨을 걸고 투쟁한 갱구를 효창동에다가 기념관 세우고 동상을 세워주는 게 우리나라 역사인데, 우리 젊은 청년들 이 역사를 똑바로 배워라. 국정원은 김대중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이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예,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먼 길에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박사님을 뵙고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한 위기감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데요. 예. 정보기관, 특히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오래 근무하신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이 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인지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쭙고자 제가 이제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선 박사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내가 오늘 그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나에 대한 소개를 내가 좀 하겠습니다. 네. 나는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를 마쳤어요. 대한민국 육군에서 복무했어요. 육군에서 제대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는 거니, 내가 근무하던 부대가 한미 합동부대였어요. 네. 그런데 그 합동부대가 내가 제대하자마자, 나는 그 당시 한국 시민이고 미국 시민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나를 미국 국방정보국의 직원으로 나를 채용을 한 거예요. 네.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도 아닌데. 네. 네. 그래서 내가 25살에 네. 25살 먹었을 때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미국 국방정보국의 요원으로 취직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한국에 16년간 그 DIA 산하에 서울에 조지한 502 군사정보단이라는 곳에서 수석신문관으로 내가 16년간을 근무합니다. 네. 10년 근무하고 내가 400여 명을 북한에서 내려온 귀순병, 귀순민간인, 네. 그 체포간첩, 자수간첩 이런 사람들을 약 400명 이상을 신문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장정 40년간 북한을 지켜보는, 두 눈을 부릅뜨고 북한을 지켜보는 미국 정부의 관리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러죠. 그리고 16년 이후에 미국에서 초청 이민 비자가 와요. 네. 그래서 내가 미국에 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시민권이 없어가지고 국가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시민권이 없어서. 네.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네. 미국에 가서 하는데, 천상 내가 K마트라는 그 서인 백화점에서 2년간 일을 했습니다. 네. 일을 했는데,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이 백화점 점원이나 하려고 이 먼 길에 미국까지 이민을 왔는가. 네. 내가 이민 온 걸 후회하는 정도로. 그런데 내가 이를 악물고, 네. 그 당시에 CIA 국장이 조지 부시요. 네. 아버지 부시. 네, 아버지 부시. 그 사람이 CIA 국장할 때 편지를 썼습니다. 네. 내가 당신 나라 정보를 위해서 16년을 근무했다. 네. 이만한 자질을 키웠고 훈련을 받았고 자질을 키웠는데 미국에 와서 네. 백화점 점원을 한다는 그 말이 아니다. 네. 내가 보석 제공이야. 그 나라 채석장에다 보내서 도끼로 돌을 깨는 일을 시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네. 말이 안 된다. 네. 당신이 나라 좀 도와달라. 네. 내가 시민권이 없어서 공무원이 안 되는데
나 시민권이, 저기 시민권 받는 길도 있다더라. 네. 나라 좀 입어달라. 네. 편지를 썼습니다. 네. 조지 부시가 이 편지를 받고서 나를 부른 거예요. 네네. 불러가지고 인터뷰하고 에이머거시 시험을 보고 네. 그래서 CIA 입사가 됩니다. 네. 됐는데 CIA에서 24년간을 근무합니다. 네. 24년 근무하면서 진짜 내가 내 스스로 자랑할 만큼 북한에 관한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미국 그러셨군요. 정부에서.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다 합해서 40년간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에서 수석신문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네. 내가 눈을 부릅뜨고 40년간 북한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북한을 잘 아는 사람으로 나 스스로 내가 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내가 하는 말을 얘기하면 현대사의 잘못된 현대사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네. 우리나라. 네. 당신들은 서울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지만은 여기 서 있는 마이클 리는 와싱턴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 네. 내가 하는 말을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우리 세대 이후에 나라의 주인공이 될 젊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기를 바란다. 무슨 말이냐? 결론부터 얘기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한 대한민국 탄생을 전후해서 현대사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네. 잘못되어 있다. 네. 다 바로 고쳐야 된다. 예. 이래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네. 시작하는데 내가 순서를 잡아서 시간별로 순서를 잡읍시다. 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시달림을 받고 살았죠. 네. 그때 독립투쟁을 합니다, 우리가. 네. 독립투쟁을 하는데 진짜 일본 군대하고 무장투쟁을 해서 독립투쟁은 혁혁한 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본명이 김광서예요. 김광서. 김광서인데 이분은 1888년생이에요. 네. 1888년생인데 이 사람은 일본에 유학을 가지고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1911년에 기병과 23기를 졸업해가지고 육군 중위가 돼요. 육군 장교가 돼요. 2015년에 육군 중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병가로 한국에 옵니다. 태생은 함경도에서 태생했어요. 그럼 본적은 서울 종로구 사직동 166번지 본적을 두고 가족이 거기 있어요. 1919년 봄에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옵니다. 와가지고서 3.1운동을 맞이해요. 3.1운동을 때 독립운동을 하는 걸 자기 눈으로 지켜보고 하면서 그때에 이 김광서가 일본 사관학교에서 장교가 된 김광서가 일본에서 탈출합니다. 탈출해가지고 만주에 가요. 갈 때에 우리가 그 독립투쟁사를 보면 지청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네네네, 있었죠. 지청천이는 김광서의 일본 육사 3년 후배예요. 네네. 그 사람하고 같이 만주에 갑니다. 만주 연영성 고산자에 있는 이시영 선생이 생긴 설립한 신흥무관학교 교관이 됩니다. 네네. 교관이 되어 있는데 독립군을 양성하는 교관이 되죠. 네. 총환자로 없는 거예요. 네. 총환자로 없는 독립군이 몇백 명 가지고 70만 일본군이 지금 만주에 와 있는데, 한국에 와 있는데, 총환자로 없는 독립군 몇백 명 가지고 무슨 독립투쟁합니까? 그래서 무기급자 시베리아에 갑니다. 이 김광서가. 가보니까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 우리 조선 사람이 18만 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가 상해 임시정부 마찬가지로 독립투쟁은 한 근거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김광서가 볼시비키 군대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무기를 구입해요. 네. 가지고 일본군하고 투쟁을 합니다. 네. 1919년부터 25년까지 6년간
일본군하고 무장투쟁하는 독립군이 돼버려요. 네. 독립군이. 네. 네. 그때에 이분이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아, 그렇군요. 김광서가. 네. 네. 만주에 있을 때는 김경천이야. 이름이 김경. 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나요? 김경천. 이름을 바꿨어요. 예, 왜 바꿨어요? 교관 세 사람이 있다. 하늘 셔자 돌림을 지청천, 김경천, 신동천 이렇게 해가지고서 네. 이름을 바꿨어요. 독립투쟁사 보면 남만 3천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네. 그래 시베리아 일대에서 이 김광서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항일 투쟁을 하고도 일본군하고 많은 투쟁을 합니다. 네. 진짜 피를 흘리고 우리 독립군도 많이 희생하고 일본군도 많이 붙이는 독립투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진짜 김일성이에요. 네. 네. 이런데 이 진짜 애국투사 김일성이는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역사를 안 가르쳐요. 네. 안 가르칩니다. 예. 가르치지를 않아요. 왜 안 가르쳤습니까? 예? 왜 실제 역사를 안 가르친 겁니까? 그 이유는 공산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 김경천이 관한 얘기를 다 마저 끝내버릴게요. 네네. 1937년도에 그 스탈린 시절에 네. 그 극동 지역에 사는 조선 사람을 전부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네. 그때. 네. 그때에 이 김일성 장군 가족도 거기 붙여서 가는 것이 카자흐스탄이에요. 네. 카자흐스탄. 그런데 스탈린이 김일성 장군에게 그 김일성 장군의 업적은 그 당시에 네. 동아일보에도 기록이 나와요. 그때는 김경천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네네. 김경천이가 진짜 김일성이다. 네. 만주에서 이런 독립투쟁을 했다. 혁혁한 독립투쟁, 자, 우리 영웅이다. 네. 기사가 납니다. 동아일보에. 네네. 그런데 그 얘기는 내가 그 유튜브에다가 저 글에다가 써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당에 가입하라는 부탁을 이 김일성 장군이 거부를 해요. 아, 그랬군요. 거부를 해가지고 소련은 이 사람을 재판을 해가지고 강제로다가 일본 습발할 제명을 씌워가지고 시베리아 형무소에 보냅니다. 아. 그 시베리아 형무소가 어디 보니 그 솔제니친이 수용소 군대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상을 타죠. 네. 수용소 군대. 네네네. 그 수용소가 있던 그 형무소예요. 예. 거기에 김경천, 네. 본명 김광서, 네. 우리가 알기는 김일성 장군. 네. 거기 가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중노동을 하면서 영양실조로 1942년도에 죽어요. 네. 죽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긴 기록, 자기 투쟁 역사를 그 후손들이 찾았어요. 네. 카자흐 정부에다 요청해가지고. 네. 찾아가지고 그 책을 증손녀가 살아 있습니다. 아주 아, 가족이. 그렇군요. 예. 증손녀가. 어디 계십니까, 그분? 카자흐스탄에 카자흐스탄에요. 살아가 있어가지고 자기 할아버지의 업적을 그 역사에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 한국 정부가 전혀 협조를 안 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죽이려고요. 아. 진짜 김일성 역사를 흐려버리는 거예요. 예. 왜 그런지 알아요? 북한의 가짜 김일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혁혁한 애국투사 김일성 역사는 죽여버리고 네. 만주의 김일성을 띄우는 거예요. 만주의 김일성은 일본군하고 투쟁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게 있어요. 동북? 동북항일연군. 아, 예. 동북 그게 항일연군. 모택동 시절에 네. 생긴 거예요. 네네네. 항일 투쟁하기 위해서. 예. 거기에서 한 조선 사람 한 200명 정도로 조선 사람만으로 구성된 부대를 조직하는데 그 조직 이름을 그 중국 공산당이 뭐라 김일성 부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만주에 있던 진짜 김일성 이름을 따다가 그 김일성 부대라고 가르쳐요. 네. 그 김일성 부대의 그 부대장은 우리가 진짜 역사 속에 숨어 있는 우리 영웅 김일성 장군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붙여진 김일성인데 네. 이 사람은 1903년생이에요. 네.
시베리아 김일성은 1888년생이고 네네. 차이가 많이 나이가 나네요. 많아요. 네네. 그런데 북한이 소련군이 들어왔을 때에 브라디보스토크 그 일대에서 훈련을 받던 동북항일연군 패잔병이 300명이 넘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 극동경비사령부 산하에서 4년 5개월 동안 공산주의 교육을 받아요. 네. 그 북한의 김일성은 세 번째 김일성이요. 첫 번째 김일성은 아니에요. 첫 번째 김일성은 일본군에서 총살당해요. 전투 중에. 첫 번째 김일성은 1903년생 김일성. 네. 네, 본명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네네. 그 사람은 죽어요. 일본군에 교전에서 죽어요. 네. 북한으로. 네. 두 번째는 김일성 부대가 아니고 제2방명군이라는 조선 사람만 구성된 부대가 있어요. 네. 거기도 부대장을 이름을 김일성 장군이라는 이름을 또 붙여요. 네. 중국 공산당이. 네. 그것도 공산당.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다 이걸 조작한 거네요. 다 그 이름을 김일성 이름을 준 거예요. 중국 왜냐하면 공산당이. 시베리아에서 투쟁한 김일성 장군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네. 애국자고 네.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동북항일연군은 중앙보급이 없어요. 네. 그래서 보급투쟁을 민간 불악에 들어가서 약탈하는 거예요. 마적대 행위를 해요. 네. 그 두 번째 김일성 부대, 제2방명군 김일성 부대도 보천부 전투라는 게 있어요. 보천부 전투. 네네. 그것도 일본군과 투쟁이 아닙니다. 네. 완전히 우리 조선 사람들을 상대로 양식, 약품, 약탈하는. 모든 물자를 약탈하기 위해서 투쟁이 그게 보천부 전투인데 북한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이 투쟁 가짜 거짓말 역설한 거예요. 완전 거짓말이군요. 거짓말이에요. 날조고. 그 김일성이도 40년도에 동북항일연군이 괴멸될 때에 네. 시베리아로 넘어가면 탄력 300명, 조선 사람 한 100명, 중국 사람 한 200명, 300명이 동북항일연군 패잔병들이 시베리아로 망명을 하죠. 네. 그 사람들이 시베리아 가서 88 적용 여단을 편성이 됩니다. 네. 제 88 적용 여단. 네네. 거기서 북한 김일성도 따라가요. 네. 그 사람이 그 동북항일연군의 대원이요. 예. 그 사람이. 네. 진짜 투쟁하는 김일성이 아니야. 그런데 일본이 항복해가지고 북조선에 소련군이 내려오고 남조선에 미군이 들어올 때에 그 시베리아 극동지역 경비사령부 스티코브 대장이 4년 동안 훈련할 때 지켜보니까 얼굴도 반반하고 좀 또릿또릿한 님이 북한의 김성주라. 네. 김성주. 예. 그 사람을 김일성의 이름을 붙여요. 예. 붙여가지고 조선에 내려와서 김일성이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국할 때에 김일성을 수석으로 만듭니다. 그 북한 김일성은 그 보천부 전투에 투입됐을 때에 자기도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기는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진짜 그 보천부로 저 약탈한 부대는 김일성 부대 부대장은 북한 김일성이 아니에요. 아, 또 다른 김일성이군요. 네, 그 이 제2방명군의 김일성도 시베리아 가서 죽어요. 병으로 죽습니다. 네. 그런데 스티코프가 김일성이를 데리고 나와서 올 때에 모란봉 극장의 공원에서 모란봉 공원이 그 모란봉 경기장이죠. 공원. 네네. 공원이죠. 여기 김일성 장군 환영대회를 열어요. 네. 그 북한 사람들은 우리 여기 아주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 시베리아에서 백마를 타고 항일 투쟁하던 김일성 장군이 온다고 시민이 가서 본 겁니다. 네. 그 당시 진짜 김일성의 나이는 57살이에요. 57세. 네네네. 57세인데 연단에서 한 김일성을 보니까 33살을 먹은 새빨간 청년이야. 네. 사람들이 저거 가짜야. 이미 그때 다 알았습니다. 알았군요.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저거 가짜야. 네. 그런데 말을 못 합니다. 무서워서. 네. 총뿌리 밑에서 무서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김일성이는 김성주고 시베리아에서 항일 투쟁한 우리 진짜 김일성 장군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이 알기 시작했어요. 네.
그 일을 선두에서 지휘한 사람이 누구냐? 소설가 한설야. 예. 한설야가 국민에게 그 얘기를 밝힙니다. 저건 네. 가짜야. 네. 우리 진짜 김일성 장군은 지금 네. 57살이야. 네. 저 사람은 33살 북한의 김성주야. 네. 그런데 북한 김일성이 한설야를 죽입니다. 아, 그렇군요. 주도사도 모르게 죽여요. 네, 네. 그 북한의 공산당이 숙청 1호가 한설야 소설가입니다. 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먼저 다 죽이는.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후에 북한에 대해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조직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은 네. 김일성 주도가 아닌 세력은 다 제거를 합니다. 네. 숙청을 해요.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소련파, 네. 소련에서는 공산주의자들, 네. 네. 중국에서 너무 연안파, 네. 그리고 갑산에서 투쟁하던 갑산파, 네. 그 국내에서 투쟁하던 박헌영 같은 사람들, 네. 네. 국내파, 이 네 파를 다 숙청합니다. 아, 김일성이가.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서 북한이 가짜 김성주, 김일성이를 역사에서 계속 띄우고 우리 진짜 애국자 김일성 역사를 우리나라 정부가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몰라요. 아, 제발 좀 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네. 처음부터 완전히 단추가 완전히 가짜입니다. 이거. 완전히 단추가 잘못 껴지고 완전 날조로 날조입니다. 날조로 날조입니다. 이 영웅은 죽이고 영웅은 완전히 묻어버리고 그래서 가짜가 가짜 영웅 취급을 그런데 받아서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부터 얘기해야 돼요. 네. 역사를 보고 세계 역사를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그 강대국이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를 부렸어요. 네. 그건 역사에 다 아는 네. 얘기예요. 예. 이시조선 518년 동안에 이시조선은 자국 국민의 40%를 노예로 부렸습니다. 네. 양반 쌍놈 해가지고. 예. 쌍놈은 다 노예예요. 네. 양반 밑에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뼈에 맺힌 한이 있습니다. 네. 기득권 세력, 네. 정권을 잡은 사람, 똑똑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권세 잡은 사람, 무조건 싫어하는 거야. 사상이라고 따지지 않아. 한이 맺힌 한이 있어. 뼛속에 묻힌 한이 있어. 자국 국민을 518년간 노예로 부렸어, 이시조선이. 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건국운동을 할 때에 국민의 75% 이상이 75% 이상 국민이 사회주의를 선호했습니다. 사회주의 구호가 멋있어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살자. 양반 쌍놈도 없고 부자 가난한 사람도 없다. 평등분배. 공산주의 가장 큰 강령이 뭐냐? 평등분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거기다 공산주의 진짜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무식하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박사는 왕정을 폐지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얼마나 힘을 들였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극복하고 이 박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45년부터 48년까지 우리나라는 하지 종장이 리드하는 군정청이 생겨요. 미국 군정청. 네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정치 풍도가 뭐냐면 좌우합작이야. 좌우합작. 예. 좌우합작. 네. 좌우합작하니까 미국도 공산주의 독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군정청도 좌우합작을 귀를 기리고 너희들끼리 잘해서 작은 통일국가를 만들어라. 우리는 눈 감아 죽겠다고 좌우합작을 못하는 되라 이거예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거니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스크 삼상회담이 열립니다. 모스크 삼상회담에서 5년간 신탁 통치가 결의가 돼요. 그걸 반대합니다, 한국에서. 왜 그러냐? 소련의 야욕을 알았어요. 신탁 통치 5년 하는 동안에 한국을 제주도까지
한반도를 소련의 위성국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미국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국민은 몰라요. 이승만 박사하고 이 얘기를 천도에서 투쟁한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싶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고려대학교 출신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전주 사람이요. 네. 이철정 선생이에요. 이철승. 이철정 선생. 이 사람이 야당 장수도 했죠. 예.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신탁 통치 반대 운동해가지고 신탁 통치가 무산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미소 공동위원회. 네네. 미소 공동위원회가 생겨서 네. 한반도 문제를 토의하는데 미국이 실망을 합니다. 네. 소련의 야혹을 알게 돼요. 소련의 야혹은 한반도 공산화가 야욕이야. 네. 그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 미소 공동회도 무산이 됩니다. 그때에 이승만 박사가 한매를 느낍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미국에서 독립투쟁을 했는데 네. 모든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건국을 하려고 하는데 공산주의를 쳐는 국민이었는데 도저히 안 되게 우리 문제 우리 힘으로 안 되겠어. 유엔이 개입해 주셔. 유엔이. 네. 그래서 생긴 것이 처음이 미소 공동위원회, 네. 두 번째는 미소 공동위원회, 네. 세 번째 생긴 게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생겨요. 네. 그게 언커크야. 네. 언커크. 네. 그때 그 국가 기밀이 비밀 속에 묻혀 있던데 얼마 세월이 흐른 뒤에 그 당시에 그 언커크 대표로의 한 사람이 장개석 정부의 외교관이 있었어요. 네. 장개석 정부의 외교관 한 사람인데 유어만이야. 이름이 유어만. 네. 유어만. 유어만이 킹구를 만납니다. 네. 킹구를 만나는데 이승만 주도로 대한민국 건국이 탄생하는데 참여해 주시오. 협력해 달라고. 그때 유어만이 부탁을 합니다. 그 원커크 회원이요. 장개석 정부 외교관. 킹구가 반대합니다. 내가 북한에 가서 보니까 북한은 노동당이라 군대가 모든 것이 다 훌륭한데 나는 김일성 주도의 공산주의 통일국가가 되는 것을 참여하고 지지를 하지 나는 이승만 주도의 건국을 반대합니다. 그것이 그런 기사가 있는데 그것이 역사 속에 숨어 있었어요. 네. 최근에 기밀 해제가 된 문서가 발표가 됐어요. 네. 유어만하고 킹구의 대화가 발표가 아,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국민이 처음으로 김구의 정체가 뭔지를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는 애국자 행세를 계속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할게. 서북청년단 네. 안두희가 네. 네. 김구를 만납니다. 네. 김구를 내고 이승만 주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해 주셔. 네. 협조해 주셔. 네. 그런데 김구가 잿더리를 던지고 막 책을 돌리고 반대를 합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승만이하고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 못해. 나는 김일성 원수의 수령의 공산주의 통일국가를 내가 기다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때 서북청년단 안도희가 분에 못 이겨서 처단을 해버립니다. 네. 이것이 역사예요. 네. 이걸 국민들이 알아요. 이런 김구를 대한민국의 탄생을 목숨을 걸고 투쟁한 김구를 효창동에다가 기념관 세우고 동상을 세워주는 게 우리나라 역사인데 우리 젊은 청년들 이 역사를 똑바로 배워라. 우리 위대한 이승만 박사의 역사를 흙에 묻어버리고 김구를 내서 지금은 뭐 서북청년단 또 뭐 백골단 따뻘대 전부 다 극우 그리고 이 폭력 집단 정치 깡패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역사 잘못된 거 첫째 진짜 김구 역사를 저 김일성 역사를 안 가르치고 가짜 김일성을 받드는 얘기. 네. 그리고 대한민국 위대한 건국, 대한민국의 건국은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사에서 위대한 사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네. 시장경제. 이 이승만의 공로는 다 죽여버리고 몰아내고 김구는 받드는
이게 우리나라가 잘못된 역사예요. 현대사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국민이 몰라서 그랬다고 하자. 그 김구를 받든다고 모르지. 그걸 할 수 없어. 국민이 모르니까 역사를 배운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김대중이가 끝까지 처음부터 젊어서 지금까지 평생을 역적으로 살았어요. 아,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살았습니다. 1985년도에 네. 1985년도에 김대중이가 신민당 총재를 할 때에 성북구의 국회의원 출신 이철이를 만나가지고 서울대 학생운동하고 네. 이 사람이 좌경운동의 학생운동 선두주자야. 네. 불렀어요. 네. 이동무. 네. 지금 국제정세와 국내 정세가 우리에게 아주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나 혼자 힘드니까 이동무도 같이 와서 협력해줘. 프로레타리아 해방을 위해서 같이 투쟁합시다.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돈 가지고 같이 하자. 이철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이념적으로 내가 이념 투쟁을 하지만 난 북한이 간첩은 아니다 이거야. 네. 고민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10억이란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김대중이가 준다는 게 김대중 돈이 있잖아요. 예. 김대중. 김대중이 그 당시에 돈이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 돈을 대는 소스가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밝히려면 몇 시간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생략하고 그 정도로 해요. 네. 김대중이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대사관에 근무할 때요, 그때가. 네.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 정무관으로 있고 한미 안보 협력 조정관을 했습니다. 네. 서울 대사관, 그 미국 대사관. 예. 내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철이를 만났어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월간조선의 조갑제를 만났습니다. 네. 조갑제를 만나가지고 조갑제가 이철이를 꼬셔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철이가 조갑제에게 실토를 합니다. 네. 실제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고백을 해요. 그 얘기를 타자로 쓰지 않고 손으로 자필을 써가지고 이철이가 사인하는 성북갑구 국회의원 이철 생년월일 며칠 하고서 주소 먹어서 자기가 사인한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월간조선에 실습니다. 타자로 치면은 기자들이 조작할 수 있잖아요. 네. 이철이가 자필로 쓴 것을 사진을 찍어서 월간조선에 실었으니까 조작이 아니라 이철비 자필이야. 월간조선에 다 있습니다. 내가 글이 실린 신문이 내 글이 실린 잡지가 월간조선에 다 내가 모집하고. 네. 네. 그때부터 국민은 김대중이가 빨갱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정부가 그걸 다 막아버리고 김대중은 민주투사로 받듭니다. 김대중 혼자만 간첩이 아니야. 북한의 좌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김대중이를 김대중은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입니까? 김대중은 간첩입니까? 간첩 아니라 간첩보다 더 무서운 민족 반역자입니다. 아. 그 사람은 사형을 50번을 해도 시원치 않아요. 난. 네. 절대로 민주투사가 아닙니다. 네. 북한 간첩입니다. 네. 그랬는데 김대중이는 받들고 박정희 대통령은 총으로 쏴 죽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알아요? 60불인가 70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작 100불 미만이에요. 그 말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이 66불, 어떤 사람 76불, 어떤 사람 뭐 80불 하는 정확한 100불 미만이에요. 아프리카 소마리아 맛도 못한 우리나라 경제가. 이런 경제를 박정희 대통령은 투쟁을 해가지고 자기는 남노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남노당에서 몸을 담고 있을 때에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모순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서잖아요. 네. 네. 박정희가. 그렇죠. 돌아섰는데 국가재건 최고회의 위원장이 되면서 네. 국시를 뭐라고 한지 아세요? 반공 아닙니까? 남도당을 자기를 희석해야 되니까.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나라를 경제를 살리긴 했는데 박정희가 79년도 7월 26일 시해당하죠. 네. 그때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아프리카 54개국의 경제를 다 합한 것을 대한민국에로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 박정희를 쏴 죽였어요. 김대중이나 받들고. 네. 김대중의 더 할게요. 너무 국민들은 막연하게 김대중을 빨갱이라고 하면 그 정도로 말했지 얼마나 지독한 빨갱이를 국민들이 몰라요. 네. 잘 특히 모릅니다. 호남에서는 김대중이 왕이야. 네. 모른다고. 네. 내가 김대중이 할게요.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몇 년도에 된지 아세요? 98년이요. 네. 98년 봄에. 1998년 4월 1일 날 김대중은 안기부의 대공요원, 대공투쟁은 안기부 요원 581명을 제적을 시킵니다. 해고를 시켜버려요. 해고를 시켰다고요. 경찰 네. 산하에 대공요원 2,500명을 전부 해고를 시킵니다. 기무사 대공요원, 네. 반공투쟁하는 네. 대공요원은 600명을 해고를 시킵니다. 네. 공안검사 40명을 해고를 시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998년 12월에 300명을 안기부 직원 300명, 대공요원 300명 또 추가를 해고를 시킵니다. 네. 완전히 대한민국 국가 정보를 다루는 대한민국의 신경이요. 네. 안기부는 네. 완전히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1999년 1월에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네. 그 국정원은 김대중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국민이 이걸 알아야 돼요. 국정원이 98년 4월부터 네. 김대중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로 대한민국의 안기부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국정원장들은 너도 다 잘못되어 있어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속에는 완전히 다 썩어버렸어요. 북한 대남 공작의 남조선 연락사무소. 와, 북한 대남 공- 공작 대남 공작기구의 남조선, 남조선 연락사무소가 연락사무소가 대한민국의 국정원이군요. 안기부 국정원입니다. 아, 애국자가 있습니다. 이병호 국장 같은 사람, 이상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애국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조직은 완전히 간첩들이 우글우글하는 조직이 돼버렸습니다. 네. 어떻게 그 사실을 국민들이 모를 수가 있죠? 정부가 갖춰, 정부가. 정부가 모르니까 예. 감춰버렸어요. 네. 그뿐입니까? 언론사도 모릅니까? 네? 언론사. 언론사도 다 입 다물고, 언론사가 지자들이 나라 걱정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네. 미워요. 네. 그럼 나무라지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제 가족을 먹어 살기 위해서 제 목숨 붙이려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된다고 하면은 나는 지금 한국에서 이상한 짓 하는 언론사 사장들 전부 사형 처분합니다. 나는 그거 할 겁니다. 나는 그럴 자신은 없지만은 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나 그거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정보 주권, 대한민국의 정보 주권은 김대중 때 1999년도에 완전히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군요. 98년도부터 넘어갔다. 98년도부터 넘어갔고. 완전히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간판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입니다. 그러면 그 정보기관이 대한민국 것이 아니고 적국의 것이 된 순간부터 완전히 적국의 스파이 간첩들이 그 안에서 우그리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공작이 이루어지겠군요.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네. 김대중하고 노무현 두 사람이 집권하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좌파 세력, 네.
좌파 세력 빨치산 출신들, 네. 간첩들을 전부 민주투사로 둔갑을 해서 보상금을 줬습니다. 네. 보상금을. 그 과거서 위원회 무슨 그 세계 그 위원회가 있었죠. 네. 내가 지금 기억을 다 껴보더라는데 그 작업을 누가 했는 거니 통일부에서 합니다. 네. 통일부가 대한민국 내각의 한 부서예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틀렸어. 아, 틀렸습니까? 통일부는 네. 대한민국 내각의 부서가 아니라 예. 북한의 대남 공작 기구의 남조선 사무실이에요. 국정원처럼요. 국정 통일부, 네. 통일부도. 네. 통일부가 무슨 일을 했는 거니? 좌익 분자 간첩들, 체포된 간첩들, 빨치산 출신들, 모든 이런 사람들을 민주화 투사로 둔갑을 세주고 훈장을 주고 보상금을 주는데 얼마만한 돈을 써는 3,500억 원을 줘. 3,500억 원. 이런 정보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건가요? 내 그 얘기를 묻지만 나는 CIA 출신이야. 네. CIA 출신이야. 네. 내가 어떻게 그 정보를 아느냐. 그거 묻는 거 안 돼요. 네. 네. 미국 국가의 그 기밀 사항에 네, 묶여 있어요. 예, 예.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나 그건 팩트인 거죠. 그런데 예. 대한민국 금이 이 역사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현대 역사를 네. 잘못하고 네. 전부 김일성이는 민주투사로 알고 있고 박정희는 독재자고 이승만은 장기집권 독재자고 진짜 애국자는 그분들이요. 이 사람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치고 빨갱이 역사만 두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부르짖고 있는데 마이독경이야.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걸 안 듣는 나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믿어요. 나는 서울에 가면 강연할 때 효창동에 김구 기념관 동상을 헐으라고 주장을 막 호랑고함을 지릅니다. 네. 눈 하나 깜짝 안 씁니다. 내가 미친놈 취급을 받아요. 이승만 박사는 독재자고 김구는 애국투자라고 투사라고.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대한민국에 발생했던 모든 국가 안보 사항은 북한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전부 북한이 개입한 겁니다. 4.19 혁명, 네. 학생운동이요. 네. 자유당의 부패를 따라 부순 건 아주 잘했어요. 네. 그러나 그 배후 조정은 목적이 자유당의 파괴가 아니라 네.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북한의 공작입니다. 아, 4.19조차도요. 결국은 자유당이가 파견을 해서 잘해준 걸로 역사가 오래 나도 만세를 불러요. 그 잘한 것이다. 네. 그러나 북한 공작의 목적은 자유당의 목적이 아니라 이승만이었습니다. 그 4.19를 북한이 공작을 배워서 했습니다. 네, 네. 그때 4.19 공작을 배워서 조정은 북한 공작단의 대표자 이름이 이석이요. 이석. 이석이요. 북한 공작원. 예, 예. 총지휘자가. 네, 네, 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네. 조병옥 박사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단독 후보이기 때문에 투표하고 상관없이 단일 후보로 단일성이 당선했는데 이승만 박사인데 3.15 부정선거 책임을 이 박사에 들었어가지고 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나는 멀쩡해 나는 죄가 없어 할 텐데도 양심을 믿고 내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런 모습을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 하야했습니다.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똑똑한 국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사님, 이화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떠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위대한 대통령을. 그 사람이 추렁개다가 옷 몇 개만 떨고 하하로 떠났어. 그리고 김구는 받들고. 이런 역사를 국민이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또 한 가지 얘기해요. 예. 대한민국이 해방됐을 때 조선은 어느 나라 땅이에요?
해방됐을 때. 해방됐을 때요. 예. 그때는 소유가 소련하고 미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일본 땅이야. 아, 그렇군요. 해방됐을 때 네. 조선은 일본 땅이야. 근데 왜 해방이 됐느냐? 이 여타도 국민이 알아야 돼. 네. 이 대한민국이 독립하게 된 역사의 배경에는 이 박사의 숨은 공로가 있어요. 네.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승만의 이승만 박사의 인맥이야. 아, 예, 예. 그래서 이 박사가 귀가 아플 정도로 설득을 해요. 일본이 항복하면 조선반도는 독립해야 된다. 독립해야 미국의 국제 전략에 도움이 되고 우리 민족도 살고 미국도 산다. 설득을 해가지고 이 비서실장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설득을 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것을 43년 카이로 선언이 있죠. 네네. 43년 카이로 선언. 네. 카이로 선언에서 영국의 처칠하고 네. 장개석이하고 루스벨트 세 사람이 회의를 할 때 왜 일본이 항복하면 조선반도는 독립국이다라는 것을 카이로 선언을 합니다. 네. 그것이 숨은 배우자가 이승만이에요. 이걸 국민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군요. 그래서 해방되자마자 한반도가 조선이 일본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일본이 군정청해가지고 3년 동안 지금 대한민국이 탄생을 하는데 좌지간 미국 덕분에 6.25 전쟁도 우리가 미국 덕분에 유엔군 덕분에 우리나라가 살아남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국민이 알아야 할 게 있어. 어떻게 유엔군이 개입을 해요? 한국 전쟁에. 남이 나라 일인데 왜 개입해? 국민들이 이 얘기를 좀 알아야 돼요. 유엔이 생길 때 유엔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45년, 80년입니다. 80년. 80년. 예.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나라가 피해를 봤을 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에 당사국에 맡기지 말고 유엔 회원국이 공동 안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요.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세라시아 황제예요. 세라시아 스님. 이것이 법적 근거야. 유엔 헌장에 나와 있어. 네. 그걸 근거로 트루만 대통령이 유엔군을 동원한 겁니다. 네. 트루만 대통령. 네네. 이 역사도 국민이 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6.25 전쟁 때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한국 전쟁에 군대를 보낸 나라 두 나라밖에 없어요. 남아공화국과 이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의 구비마다 빨갱이들이 작용해가지고 금이 다 솟고 있는 거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할게 몇 가지. 네. 네. 전태일이 분신자살 얘기 알아요? 예, 압니다. 평화시장 앞에서 예, 예. 동대문 네네. 평화시장 전태일이 분신자살 있죠. 예, 예. 그 사람이 노동자를 대표해서 아주 희생은 노동투쟁 아주 영웅으로 취급하고 있죠. 열사로 취급받죠. 가짜예요. 그것도 가짜입니까? 전태일은 자기 몸에다 기름을 부은 일이 없어요. 네. 전태일은 자기 몸에다 기름 뿌린 자경에다가 불을 붙인 일이 없습니다. 제 3자가 붙였습니다. 이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 목숨을 자르십시오. 내가 이거 사실 알고 있는 얘기야. 전태일은 절대로 분신 자살이 아니고 분신 타살입니다. 그 배후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박정희를 괴롭히기 위해서. 네.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의정부에서 효선이, 미선이 땅끝차에 져 죽인 거 있죠. 예, 예. 미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치사 혐의로 군사재판을 했습니다. 미국 네. 정부에서. 네, 네. 재판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죄예요. 네. 왜 무죄인 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군 탱크가 군사훈련장에 어린 중학생이 왜 나타납니까, 거기에?
무슨 이유로 나타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 첫 차에 치여 죽었으면은 이유여를 막론하고 과실치사가 성립이 돼요. 형법에 예. 첫 차 치여져서 네. 과실치사가 성립이 돼요. 네. 미선이 효순이는 두 번째 차에 치여 죽었어. 미순이 효순이가 두 번째 탱크에 차에 치여 죽었어요. 이것은 과실치사가 아닙니다. 네네. 사이에 들어간 사살입니다. 거니까요.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네, 왜냐면 그 첫 내가 번째 알고 탱크가 있어요. 있고. 네네. 내가 그걸 목격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네. 근데 나는 우리 기관에 다 보고를 했습니다. 네네. 이 역사 인식을 잘못된 거예요. 아, 다 이거 완전 잘못된 테러네요. 테러 공작이네요. 말도 못합니다. 많은 반미 어떤, 반미 예, 그 반미 바람에 활동을 위한.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 당시에 또 부정선거 의혹도 있었는데요. 전자개표기. 근데 그정부도 그 당시는 부정서가 있었다고는 확증을 잡은 일은 없어요. 확증은 못. 그런데 했군요. 그 당시에는 그 미선이 효선이 사건 이후로 반미 감정이 막 붙어가지고 노무현이가 반미주의자니까 네.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현대사를 젊은 사람들이 제발 좀 알기를 원합니다. 5.18 얘기를 하는 5.18은 분명히 북한 공작단하고 김대중 세력이 합동으로 일으킨 반국가 폭동입니다. 김대중 세력도 같이 가담. 네,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끈질기게 한국에서 방송도 하고 글도 쓰고 내가 이따 글을 보여줄게요. 네. 그렇게 하는데 김대중이가 가입한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2020년 네. 5월 12일 네. 2020년 5월 12일 국가기밀과 해제된 국무부 외교문서가 발표가 됐어요. 네. 5.18에 관한 문서가. 예, 예. 5.18은 북한의 대남 공작단하고 네. 김대중의 추종자들이 합동으로 대한민국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반란이라는 공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결론이 났습니다. 네네. 왜 이 사실을 또 국민들이 모르죠? 모르고 있는데 이제 알아요. 예. 내 얘기를 끝까지 들으라고. 예. 41년도에 네. 80, 그때 5.18에 80년도 났죠. 그렇죠. 80년대. 81년도에 예. 대법원에서, 81년도에 대법원에서 네. 5.18 사태는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과 김대중이 합작을 일으킨 국가 반란 사건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땅. 네. 내렸어요. 네. 김대중이는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형무소에 갔습니다. 잘 처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갔으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93년도에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됩니다. 네.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는데 그 5.18에 관한 얘기를 내가 별도로 강연을 한 번 더 해야 돼. 오늘 네네. 생략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예. 다음에 하고 네, 다음에 또 오늘 하시죠. 생략만 하겠어요. 예, 예. 5.18은 국가 전복 무장 폭동이 아니라 민주화 투쟁으로 둘갑을 시킵니다. 김영삼이가. 네. 김영삼의 정체는 뭔가요? 왜 그렇게- 김영삼의 정체는 나는 그 사람을 간첩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네. 근데 머저리요. 머저리다. 보통 우리가 도를 지나친 멍청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김영삼이가 자기 약점이 있어요. 노태우로부터 받은 정치 자금 약점이 그런 걸 감추기 위해서 전라도 세력이 떠들으니까 그 입을 막기 위해서 광주 5.18을 민주화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걸 헌법 재판소에다가 소추를 합니다. 네. 하는데 그것은 위헌이다. 민주화 투쟁으로 투표법을 지적을 위헌이다가 5표야. 그건 합헌이다. 그게 4명이야. 9명 판사. 그러니까 반대표도 3분의 2가 성립이 안 되고 찬성표도 3분의 2 성원이 안 되게 다 무산돼 버렸어요. 6명 이상이 동일해야 법으로 판정이 되는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무산됐는데 김영삼이가 합헌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때 앞으로 밀어붙일 때 동조한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당 대표가 홍준표요. 네. 여당 대표. 예, 그 당시에. 김영삼 밑에서. 네네. 그 다음에 안기부 부장이 권영세요. 예. 권영해. 권영해. 2사람이 김영삼하고 합세해서 예. 광교 5.18을 민주화로 둔갑시킵니다. 아, 내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면 이 사람들 사형감입니다. 지금 정치 활동하고 있어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어떻게 이런 분들이 보수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국가에서 막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진실을 진실을 다 있고. 막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정당한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80년 동안, 건국 72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하게 한두 가지 좌파 세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늦었지만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얘기요. 최근에. 네. 제주도 4.3 폭동의 폭도 유족들에게, 폭도. 네. 애국 희생자가 아니고 폭도들, 네. 빨갱이 폭도들 유족들에게 위로금으로 9천만 원씩 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네. 누구라고는 이름을 얘기 않겠어요. 네네.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네.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일주일 후에 5월 18일 날 광주에 내려가서 국회의원들 국가위원 데리고 광주 가서 5.18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임원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불렀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지금 그거보다 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사실은. 물론 이제 역사 왜곡을 바로 잡는 게 우선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중국 무비자 입국도 문제고요. 지금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이 다 마비된 것도 완전히 알고 빨갱이 계시죠? 조선인지 돌고 있습니다. 지금 더 심각해진 상황이죠. 더 심각해졌어요. 더 심각해졌는데 네. 우리나라가 애국자가 많습니다. 네. 분명히 애국자 있습니다. 네. 광화문 집회 애국자들입니다. 네. 네. 삼각지 집회 애국자들입니다. 네. 지방에서 모이는 뭐 대구에서 모이는지 부산에 일반 시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 애국자들이요. 일반 시민들을. 일반 시민들. 네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이 불났어 부랴부랴 소리를 지르는데 네. 바스켓에 물 떠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물 떠오는 실질적인 행동은 말만 떠드는 거예요. 행동이 없다. 행동이 말만. 없는 거예요. 예. 나라를 살려면 목숨을 걸고 때려 부숴야 되죠. 예. 제 목숨 살리려고 입으로만 떠들고 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혁명을 해야 됩니다. 혁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매도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혁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차단하고 여러 가지 하려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애국자들이 입을 다무는 이유는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에 내가 판단이요.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 네. 내가 생각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요, 이거. 돈이요. 다 뇌물 먹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보수 진영조차도 보수에 있는 보수 진영의 애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혁명해야 막고 됩니다. 하려고 하면은 또 막습니다. 또 이분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도 많은 글을 한국의 카톡에다 보냈는데 네.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전략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잘 하고 있고 중국 문제는 반드시 트럼프가 해결할 걸 내가 확신합니다. 네.
북한도 심각해요, 내부가. 네. 얼마 못 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은 조금 참고 기다리자. 우리나라 힘으로 우리 국민이 제 나라를 제대로 못 지키면은 천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 기다리는데 제발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은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 우리 늙은이들은 얼마 있으면 다 떠나. 우리가 떠난 다음에 대한민국 주인은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그런 나라를 인수받고 싶으냐? 제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앞장서라 이겁니다. 네, 이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